손흥민 선수 그동안 EPL에서 고생 많았고요.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제가 맨유의 소식이 아닌 조금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시면 좀 추측이 가지 않으세요? 지난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유니폼을 입고 16강을 달성했던 기념비적인 유니폼이고, 바로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내는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헌정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저에게는 해외 축구를 입문하게 하고 빠져들게 했던 개척자였으면, 손흥민 선수는 저에게 유럽 축구에서 한국인이 정상급 활약을 하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경기를 보게끔 해주는, 박지성이 새벽을 열어줬다면 손흥민이 아침을 열어준 선수로 감히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굿바이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입니다. 최근에 쿠팡플레이에서 초청한 뉴캐슬과 토트넘전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면서 손흥민의 고별 인사가 전해졌고요. 사실 공식적인 토트넘과의 이별을 본인의 입으로 선언을 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서 나갈 때 토트넘 선수들 뿐만 아니라 뉴캐슬 선수들까지도 갓오브 아너 행렬을 이뤄주면서 EPL을 떠나는 손흥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던 장면이 진짜 축구팬으로서 뭉클한 장면이고, 한국 선수가 EPL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레전드의 칭송을 받는다는 거는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나이는 34살, 만으로 33살이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고요. 노장에 속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축구팬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저는 한 시즌 더 EPL에서 남으면 어땠을까?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시켰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한 번 더 경험하고 가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고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확실히 전술적인 능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다음 축구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LAFC와 녹화 날 기준으로 로마노 기자의 히로 위고도 떴기 때문에 이제 공식 발표만 앞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한화로 360억, 그러니까 토트넘에게도 많은 돈을 안겨주면서 떠났고요. 이 이적료는 MLS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 토트넘에게도 조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레비 회장 알잖아요. 레비는 진짜 짠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손흥민 선수를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추태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로 비싸게 파는 게 토트넘 구단을 봤을 땐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10년 동안 헌신을 한 레전드 선수를 배려를 해준 차원으로 보여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자유롭게 원하는 구단과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트넘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나는 것도 상호간의 윈윈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토트넘에서 10년을 뛴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주요 기록만 정리했는데도 지금 얘기할 게 태산이거든요. 먼저 2일2위 시즌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이뤘고요. 당시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순수하게 넣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54경기를 뛰어서 173골 101개의 도움을 거뒀는데, EPL 한정으로 보면 333경기에서 127골 77개의 어시스트를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100호 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인이 됐고요. EPL 역대 득점 순위로도 16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역대 도움도 17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골과 도움 기록이 토트넘 구단 역사상으로 보면 최다 득점 5위, 최다 도움 1위 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함의 상징이었던 게 경기 출장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다 출전 구단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긴 400경기 이상을 뛰었으니까 웬만한 레전드들만큼 경기를 뛰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기억하는 골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2020년에 푸스카스 상을 타게 해준 벌리전 단독 드리블을 통해서 골을 넣었던 그 골이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스햄튼전에서 포트트릭을 했던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도 보면 손흥민 4골을 어시스트 해준 게 케인입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또 뒤에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득점왕을 하게 했던 최종전 노리치전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그리고 그 두 번째 손흥민 특유의 손흥민존에서 가마차기 골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 골은 레스터전에서 기록했던 해트트릭이었는데요.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부진을 조금 했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은 끝났다, 막 이런 영국의 현지 보도들이 막 이어지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 아니었고 교체 출전을 하는데, 교체 출전을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골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냥 영국 전역에 그런 비판 여론을 싹 잠재웠던, 이런 표현이 좀 격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놈은 난 놈이 위기에 더 강한 남자 였던 선수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던 골들이었고요. 앞서 얘기한 해리 케인과의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줬는데, 이 두 선수가 최다골 합작 EPL 1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총 47골을 서로 합작을 했는데 그중 손흥민 선수가 24골, 해리 케인 선수가 23골을 넣었어요. 정말 환상의 듀오였던 거죠. 이런 조합이 EPL에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 2위 기록이랑도 아마 조금 이제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급 기록이 EPL에서 깨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또 하나의 기록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손흥민이 10년의 동행을 마침표를 찍으면서 손흥민 개인적으로도 한이었고 구단의 한이었던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었잖아요.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컵이 소트넘 구단의 17년 만에 메이저 우승 트로피였고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든 것도 아니고 주장으로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주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최초의 아시아인 주장이 메이저 우승 트로피까지, 그리고 매년 우승하는 팀에서 든 것도 아니고 진짜 몇십 년 동안 우승을 못했던 팀에서 그 귀한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는 점이, 이거는 드라마도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맨유 팬으로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서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 우승컵을 들었을 때도 축하의 인사를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리그 10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3번의 기록이 있고요. 9시즌 연속 2자리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던 기록, EPL 70 클럽을 달성했던 기록, 이런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역대급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한 선수들이 다 그냥 다 레전드예요. 70을 기록한 선수들만 보더라도 총 11명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 11명 선수들이 웨인 루니, 람파드, 앙리, 제라드, 긱스, 그리고 현역 선수 중에는 데브라이너, 살라, 이런 진짜 EPL 레전드 오브 레전드들만 썼던 기록들을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세계적으로 봐도 레전드인 선수예요. 그냥 아시아인이라서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손흥민 선수를 조금 평가절하는 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선수, 월드 클래스가 맞습니다. 손흥정 감독님,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이제 이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LAFC로 이적이 거의 확정적인데, 미국행을 가는 이유는 뭐 되게 명확해요. 내년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연봉도 조금 적고 세금 문제도 더 엄격한 미국으로 간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기가 펼쳐지고 미국에서의 중요한 월드컵, 손흥민에게 마지막 월드컵일 것 같은데, 그 라스트 댄스를 앞두고 미국 현지에 적응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어쨌든 시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손흥민 선수가 1년 더 경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LA란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도시잖아요. 그래서 LA 한인타운 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도 마케팅적으로 아시아 마케팅 활로를 뚫는 데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한인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손흥민 선수도 말년에 행복 축구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조금 더 제 개인 추측인데요. 사업을 염두에 두고도 미국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노스세븐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예전 인터뷰를 보면 축구를 은퇴하고 나서 계속 축구를 할 것인가요? 뭐 이런 인터뷰에서 축구는 안 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약간 농담조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기 때문에 인생의 이막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패션에 관심도 많고, 미국 하면 또 어떤 나라죠?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적인 여러 가지 기회들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추측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대비, LA 한인타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굉장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행복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사업을 염두에 두고도 미국 시장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로 LAFC 행을 결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인데 토트넘이 재계약 제안을 한 2번 정도 했다고 해요. 아마 연장 계약에 대한 얘기였을 거예요. 지금도 1년 정도의 계약이 남았고 아마 1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해서 최대 2년 정도 토트넘에서 경기를 뛸 수 있게끔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고심 끝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박수 칠 때 떠나는 이미지로 멋지게 떠나고 싶었던 손흥민 선수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LAFC에서의 또 다른 축구의 새로운 장을 응원을 하고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 그리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열렬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약간 좀 울컥하네요, 저조차도. 축구팬으로서 지난 10년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가 전설로 불렸던 이유는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한몫한 것 같거든요. 한때 SNS에서 바이럴이 많이 됐었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후에 마이크를 양손으로 내려놓는 점, 그리고 모두가 레전드라고 할 때 자기는 아직 레전드가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우승 트로피를 들고 나서도 이제는 레전드라고 할만하죠 뭐 이렇게 하는 그의 타고난 겸손, 이런 것들이 손흥민이란 선수가 레전드이면서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팬들뿐만 아니라 감독, 선수단, 구단 관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수로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면서 축구계에 또 다른 역사를 써줬으면 좋겠고 미국 축구 시장에서도 한 획을 그어주는 활약을 해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데 주장으로서 또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쳐주길 기원하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동안 EPL에서 고생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